안녕하세요. 라이브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무엇을 한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선생님께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바로 여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입니다. 선생님 잠깐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것 좀 한번 보셔요. 이렇게 여선생님께서 이 1시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영문이나 모든 문헌의 책들을 자세히 보시고 그 중에 좋은 것들만 이렇게 여러 개 뽑아 오셔서 이렇게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의 시간들도 놓치지 마시고 이 모든 귀한 강의들을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부터 먼저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몇 주 전에 여선생님께서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변형대장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변형대장균의 근본 원인은 소의 배설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스켓과 주스에도 이런 박테리아가 감염돼 있다고 했는데 그 감염 경로가 궁금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질문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스켓에 관한 거고 하나는 주스에 관한 것인데요. 네. 주스는 그 많은 것을 짤 때 누가 껍질을 씻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기계에 그렇죠. 자동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구멍을 뚫고 안에를 후들러서 주스가 나오고 공과 같은 껍데기는 그냥 나가는데요. 그럴 때에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에 오염이 돼 들어온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반드시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저온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저온 소독을 안 하고 나온 것들을 건강식품점에서 취급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저온 소독 과정을 겪지 않은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바로 그런 데서 오염이 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비스켓은 그 과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 반죽을 다 이렇게 잘 포장해서 얼려가지고 보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가 그 아침 식사에 필요한 그 비스켓이나 아니면 저녁에 정찬에 필요한 디너 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언 반죽에서부터 만드는데 반죽할 때부터 오염이 된 것입니다. 출처는 어디까지나 그 감염되어 있는 소의 배설물이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되어 있는 소의 배설물이 예. 이런 과일이나 또 이런 야채나 밀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다 감염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공장에서 과정에서 또 더 이렇게 퍼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지난 시간에 숟가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숟가루를 먹고 나면 그러니까는 배가 아프다던가 어떤 감염된 것들이 빨리 나아지고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은 숟가루를 잡수시면 변비가 됩니다. 그것도 많이 잡수시면요. 그러나 만일 이런 정말 그 독성이 강한 대장균이 들어와서 지금 식중독의 시작이다 하면은 한두 번 먹고 그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잡숴야 되거든요. 예. 그럴 적에는 물에다 타서 놓고 위에 물만 건져서 따로 따라서 그걸 잡수시면 변비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슬로우 워터라고 하는데요. 아주 컴컴하고 회색빛이 나고 그러는 물이지만 그게 효과가 아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먹을 때 목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저희가 많은 도움 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오늘은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방을 하려면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샅샅이 아주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원인을 제거하면은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암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것도 감염성 질환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암은 별거 아니다, 종기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암이 종기다? 예, 맞습니다. 암이 하나의 종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한 종기이냐? 바이러스라는 여과균에 의한 종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되고 몸에 그 사람이 저항력이 아주 낮아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아오고 사람에게서 동물로 옮아가고, 여러 연구,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요, 온갖 장난을 다 하면서 연구했는데 100%가 아니라 아마 120%쯤 증명이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암이라는 발병을 하려면은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저항력이 아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유전인자인 RNA나 DNA에 아주 부서진 조그만한 입자입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세포 속에 들어가서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세포도 세포막이 튼튼하면 들어가지도 못하죠. 아예. 그러니까 그리고 동물에서부터 사람에게로 넘어오고 사람의 그 암세포를 쥐나 그 연구하는 기냐 피기에 넣었더니 똑같은 암을 발병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대장암의 첫 번째 증세는 매일같이 보는 변을 보는 그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보고 나면 약간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간의 피가 나오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의사에게 검진 받으러 갔을 적에 대변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스코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S자를 붙인 것 같은 그런 대장이 왼쪽 아랫배로 있는데 그거를 내시경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으면은 그런 검사를 해서 파립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검사를 더 크게 콜로노스코피라고 해서 대장 전체를 다 내시경을 봐서 검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5년마다 하든지 2년마다 하든지 해마다 하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하든지 그렇게 조기 진단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방 차원에서 있는 일이고요. 조기 진단을 위해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를 해야 되고요. 병의 진단을 받았을 적에는 제법 요즘은 치료를 합니다.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성공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암을 완전히 동민 상태로 집어넣는 그런 성경이 대개는 한 75%가량은 성공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병이 난 후에 도둑 맞고 나서 소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대장암은 예방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저항력을 올려주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3, 4주를 옥외에서 햇빛을 쬐면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운동을 했다고 하면은 면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암이 예방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면역을 잘 조립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렀어도 이 일주일만 운동을 안 하면 이것이 다 흐트러져서 면역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암이 들어올 때에 싸워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 그것도 하루에 적어도 6시간 내지 9시간 아주 수면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면역을
증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휴식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과 신선한 공기는 우리의 저항력을 높이는데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첫째로 병을 막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상당히 큰 장기입니다. 뇌가 3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피부는 다 모으면은 그거의 배인 6파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막 계통, 우리의 소화기 점막, 비뇨기 계통의 점막, 호흡기 계통의 점막, 이 점막들이 우리를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대문이고요. 두 번째 것은 림프 시스템입니다. 림파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정거장처럼 림파절이 있는데 이 림파관들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셋째로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혈액입니다. 혈액에도 흰 피털, 백혈구 가운데도 B셀, 골수에서부터 만들어내는 B셀하고 그 다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서 우리 흉선으로 보내면 흉선에서 완전히 성숙되어서 내보내는 림프노드가 있는데요. 이 림파 세포가 있는데요. 그 백혈구가 있는데요. 이거를 T셀이라고 하고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이것이 암세포를 발견하면 그대로 암세포를 녹여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B셀은 바이러스나 이 세균을 항체를 이용해 가지고 죽이고 비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이 내추럴 킬러 셀은 직접 암세포를 그냥 싹 놓아버리는 그런 화학 성분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한 관건입니다. 이 대장암을 놓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림프노드, 림프 세포에 그러니까 백혈구 중에서 림프 세포요. 이게 B가 있고 T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그 병을 하고 싸우는 힘이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활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림파셀에서 그 림포킨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림포킨이라는 이 성분은요. 필수 지방산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야채, 과실, 전곡 그리고 씨앗이나 넛 종류를 적당히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필수 지방산에 의해서 건강한 림파세포가 림포킨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서 적이 들어올 때 잘 싸워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세포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는 세 가지의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자체에 막이 있고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 자체의 막이 있고 또 세포에는 핵이 있어서 핵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막이 다 이 좋은 그 광물질에서 그리고 필수 지방산에서 오메가3라든가 겜말리놀릭 애시드라든가 이런 좋은 지방이 있어야지만 튼튼하게 만들어내고 만일 나쁜 지방,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다든가 또 이런 급히 만드는 음식,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그런 데서 막 그냥 고온에서 튀긴 그런 그 변형 지방을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요. 이런 막들이 아주 가죽처럼 두껍고 뻣뻣하고 신축성이 없는 이런 것이 되어서 적을 막을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적은 아주 쉽사리 뚫고 들어와서 핵 물질까지 핵막이 튼튼하면 세포 안에서
동민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핵막까지 손상이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핵물질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DNA라든가 RNA를 완전히 자기의 바이러스가 DNA의 아주 한 부분에 부서진 조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이 유전인자 물질을 자기 수하에 다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세포를 그냥 막 찍어내는 그런 현상이 바로 암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제가 암은 하나의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종기가 생기는 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종기가 생기는 거나 비슷한데요. 바로 이 바이러스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또 그 바이러스의 그 비루런스, 그 병독한 그것이 아주 강력하냐 아니면 좀 순한 거냐에 따라서 급성 암도 될 수 있고 좀 순한 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같은 거는 정말 급성 백혈병은요, 진단을 붙이자마자 생명이 경각간에 있기 때문에 천연치료로는 꿈도 못 꿉니다. 시간으로 하나는 90마일로 달리는데 천연치료는 20마일, 30마일로 달리는데 도저히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급하게 약물치료로 일단 진압을 해야만 생명을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천연치료로 그 생명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급성 백혈병에서 살아나신 분이 여러 군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종종 전화를 할 때 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가 내뿜는 독소가 있습니다. 모든 균은 곰팡이서부터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내뿜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저항력, 면역 기능이 얼만큼 활발히 이 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개체는 바로 육식입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육식입니다. 육식 가운데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피 가운데서 동물 실험에게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항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이런 그 육식, 빨간 고기, 우유, 계란, 담배, 그 다음에 모든 이 자동차에서 내뿜는 그런 매연, 그 다음에 가공한 지방, 가공한 단백질, 가공한 전분, 흰쌀, 흰밀가루,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설탕,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에 이런 좋은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아주 불청객이고 방해를 하며 이 림포킨이라는 이런 백혈구 중에서도 B셀이라든가 T셀이 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주는데 아주 방해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환경이 정말 암을 유발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대장암이 아주 적어요. 왜요? 그들은 아주 악식을 합니다. 우리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못 먹습니다. 거기에는 섬유질이 많지요. 야채나 과실 그 자체에 섬유질이 많고 가공되지 않은 전곡에 섬유질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아주 낮은 이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면은 미국 사람과 똑같이 대장암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도 일본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하와이에서 미국의 습관대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대장암과 유방암이 대단히 많이 발병되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채식을 주로 장려하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장암의 발병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우리의 세포막은요, 두 가지 성분, 아까 제가 말했죠. 인하고 그 다음에 리피드, 지방으로 형성되는데요.
이 파스포리피드라는 것이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파스포, 이 이는 주로 이런 씨앗이나 넛 종류의 아주 유기성으로 보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들 이런 것들에서 바로 그것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은요, 이것이 세포인데 이 한 세포, 이런 세포가 우리에게 아주 수억 조로 있습니다. 이 세포막과 그 속에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의 막과 세포 핵의 막이 바로 포스포리피드로 형성이 되고 질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여서 되어야지만 이런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적이 들어와도 자기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좋은 것을 알았으면 결단을 내려서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를 컨트롤하셔서 하기로 결정을 선택하시고 하셔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좋은 이런 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질이 좋은 물을, 깨끗하고 질이 좋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딸린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요, 우리 면역 기능을 좌절시킵니다. 면역 세포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고 anxiety 리액션이 있으면은 바닥에 깔린 것은 우울증입니다. 모든 세포가 똑같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이 캔서 다이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저지하는 식사법입니다. 아주 주먹국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선한 야채, 잘 익은 과실, 그리고 전곡, 껍질 까지 않은 아주 겉에 껍질, 뉘만 까고 속 껍질은 그대로 놔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넛과 씨앗은 아주 적은 양을 매일같이 지혜롭게 준비하여서 잡수시면은 이것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 식이요법인 것입니다. 절대로 지방이 많거나 또 단백질이 많거나 한 음식은 암을 유발하는 칼시노젠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 유해산소, 프리 레디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방이 산화가 되면은 바로 암 인자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가기가 대단히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과 야채와 전곡과 넛과 씨앗 중에는요, 안타이옥시던트, 항산화제 물질이 담뿍 들어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항산화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항산화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식이요법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부축해서 요즘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퇴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저항력이 낮아지면 그게 모든 원인이 되는 거네요. 저항력이 낮아지고. 저항력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형성하는 그 물질의 원료가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는 내일 우리 몸이 어떠한 체질을 형성하느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형성하는 이 자료를 집을 짓는데, 지금 저택을 짓고 있는데 무슨 벽돌을 사오실 것이며 무슨 제목을 사다가 몫으로 하여금 기둥을 세우게 하실 것이며 어떠한 종류의 지붕을 올리고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천연의 물질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합성제를 하실 것인지 따라서 집에 그 건강을 위한 가치가 달라지듯 우리의 몸의 체질을 형성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 우리의 체질, 우리의 저항력, 우리 전체를 형성합니다. 예. 차차로 시간 주시는 대로 조근조근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의 그 많은 수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먹는 것에 영향을 받고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 몸을 만든다는 거 정말 잘 배웠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 하셨잖아요. 대단히 해롭습니다. 콩단백질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우리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의 예. 그 영양학 배합은 예. 단백질 10%, 지방 10%, 80%는 다 전곡에 의존하는 식사법입니다. 예. 그래서 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두부나 콩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적당히 조절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건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그렇게 예. 많이 먹을래 많이 먹을 수가 없고요. 예. 이 동물성 단백질은 예. 우리 몸에서 우선 소화 과정에서도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예. 소화가 다 되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서 소장에 가서 이 죽은 동물의 시체가 썩고 있는 경우가 많고 소장에서도 그대로 밀려서 대장까지 내려가서 썩게 돼서 대장에서 이런 것들이 썩기 때문에 육식하는 사람의 이 트랜짓 타임, 먹은 음식이 대변으로 지금 먹은 음식이 대변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이 통과하는 시간인데요. 정상적으로는 24시간이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식을 주로 하시는 분은 육식 가운데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기에 없습니다. 계란에 없습니다. 우유, 치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물 없습니다. 생선 없습니다. 순전한 단백질입니다. 이래가지고 섬유질이 없는 고단백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소화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얼만큼 긴지 아십니까? 90시간. 24시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변비로 말미암아 네. 고생하는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장암을 예방하시려면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변비를 퇴치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네, 싶은 건요. 말씀하십시오. 채식을 평생 해오시고 또 조용한 시골에 사시면서도 이런 대장암에 걸리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아닙니다. 예. 사실 가끔 뒤에서 남모르게 살짝 고기를 먹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요. 예. 그 다음에 또 계란도 먹고요. 고기보다 더 나쁜 것이 계란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에 바이러스가 있고 계란은 바이러스는 끓여도 죽지 않아요. 얼마나 적으냐 하면은 여과균이라고 해서 사기 그릇이나 뚝배기 같은 데서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다른 데 감염시켜요. 그래서 여과균이라고 붙였고요. 이 DNA는요. 자기가 번식은 못해도요. 점처럼 죽지도 않아요. 얘는 얼마나 그 정체를 알고 보면은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것저것 이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아마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질문들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